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 뉴저지 공립학교에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주 한국어 재단이 기금 모금을 위한 갈라를 개최했습니다. 재단은 타주까지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어 교사 양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전통 판소리 공연으로 2016 미주 한국어재단 갈라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된 미주 한국어재단 갈라는 150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갈라의 슬로건은 한국어 세계를 꿈꾸다. 이선근 재단 회장은 기금 행사에 참석한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한국어 교사 양성과 타주의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등 향후 계획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어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것을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는 김영덕 이사장의 개회사, 이광호 전 공동회장의 기조연설로 이어졌습니다. 이광호 전 공동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어를 통해 세계화의 선봉 역할을 하는 재단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봉의 노릇을 해야 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한국어재단에서 말한 대로 한국어 세계를 꿈꾸다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이번 갈라에선 스토니브룩 대학 한국어 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이희동 군과 김소라 양이 장학금을 수여받았고 실제 한국어 수업을 시연해 보여 참석자들이 갖고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과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도 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 해외 자문위원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위원들뿐 아니라 배우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들에게도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한국평통사무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미주 지역 자문위원들도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의 안내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협조 공문을 각 지역 해외평통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사무처 등지를 방문해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청탁이나 훈, 포상 관련 사항, 강사 등 패널 선정 등의 업무에 있어 부정청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문위원들의 배우자도 인사와 각종 청탁과 관련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평통 측은 강조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 외에도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민간인까지 포함됩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노후화와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장 등으로 인한 열차 운행의 지연 사태가 많고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트랜짓 열차 운행에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만 트랜짓 열차의 대규모 운행 지연은 총 125건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열차의 정시 도착률도 수년 전과 비교해 나빠졌는데 시설 노후화와 안전관리 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운행거리 8만 5천 마일당 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나 메트로 노스는 20만 마일당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트랜짓 열차의 평균 운행 기간은 약 16년으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보다 더 노후됐습니다. 또 트랜짓의 경우 지난 7년 동안 안전규정 중대 위반 적발 건수가 총 76건으로 이로 인한 벌금 총액은 46만 5천 달러에 달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의 벌금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시설 노후화와 안전관리 소홀이 지난달 29일 호버큰역에서 발생한 대형 열차 충돌 사고와 같은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객들의 부담은 가중됐지만 시설 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못해 열차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오는 23일 법원에 출두하게 됩니다. 브릿지게이트 스캔들과 관련해 법원이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혐의가 입증되면 5년에서 10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난달 한 티넥 주민은 크리스티 주지사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고발을 제기했고, 이에 주 지방법원 로이 맥기디 판사는 형사 고발을 받아들인다고 13일 판결했습니다. 이 고발은 지난 2013년 9월 크리스티 주지사 참모들이 포틀리 시장에게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포틀리와 조지 워싱턴 브리지 연결 진입로를 고의로 나흘간 폐쇄한 행위에 대해 크리스티 주지사도 알고 있었고 이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제기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그동안 브릿지게이트 연루설을 완강히 부인해왔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 오전 9시 법원에 출두하게 됩니다. 공권력 남용 혐의가 입증되면 5년에서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지사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머겐 카운티 검찰이 주지사를 기소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안을 위해 미국 비자와 여권에 안경 쓴 사진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의료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1월 1일부터 미국 비자나 여권에 안경을 착용한 사진이 금지됩니다. 국무부는 13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시민권자들은 신청 때에 반드시 안경을 쓰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안경을 착용할 경우 위장에 이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어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돼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단 눈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경우 등 의료상 필요할 때에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서명이 있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만료기한을 넘기지 않은 여권에 안경을 쓰고 있는 사진이 부착돼 있다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0만 건이 넘는 여권 신청이 안경 등으로 인해 신청자를 분간할 수 없어 결국 거절됐습니다. 여권이나 비자 신청 때 사진 규정은 가로, 세로 2인치씩 크기에 배경은 밝은 색으로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뉴욕 일원에서 영업 중인 뉴뱅크가 지난 1년 동안 SBA 론 대출 실적이 JP모건 체이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지난 1년 동안 중소기업을 위한 SBA 론 대출 실적이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뱅크가 SBA 뉴욕 디스트릭 전체 107개 금융회사 가운데 SBA 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일보가 SBA 뉴욕 디스트릭의 2016 회계연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의 SBA 론 대출 총액은 2억 3,211만 6천 달러로 나타나 전 회계연도보다 16.6% 늘었습니다. 뉴뱅크 외 뱅크 오브 홉, 뉴밀레니엄, 우리 등 4개 은행도 SBA 뉴욕 디스트릭 전체 10위권에 모두 들었습니다. 절대 강자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뉴뱅크는 지난 1년 동안 1억 1,024만 8천 달러의 대출 실적을 기록해 8,413만 8천 달러로 2위에 오른 JP모건 체이스 뱅크를 큰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뉴뱅크는 오는 12월 포틀리 허드슨 라이트 지점 개설을 신호탄으로 뉴저지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BCN과 월셔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뱅크 오브 홉은 4,919만 6,500달러의 대출을 기록했고 한인 자본 인수 후 2년 만에 SBA 론 대출 실적 전국 랭킹 65위에 오른 뉴밀레니엄 은행도 지난 1년 동안 3,024만 9천 달러의 대출을 기록했습니다. 신한은행도 대출액이 무려 419% 증가했습니다. 고용시장의 회복세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퀸즈의 주택 매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앞과 콘도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전문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이 13일 발표한 뉴욕시 주택 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 지역의 3, 4분기 주택 중간 매매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상승한 49만 9천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 3, 4분기보다 10.6% 높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퀸즈의 주택 중간 매매 가격은 2007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2010년 끝없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반등에 성공해 2012년 37만 달러, 2014년 39만 5천 달러, 2015년 45만 865달러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퀸즈 지역 평균 매매 가격도 올 3, 4분기 기준 56만 1,966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퀸즈에서 가장 큰 가격 상승폭을 보인 주택 형태는 코압으로 9.4% 증가했고 콘도도 7.2% 증가를 보였습니다. 원베드에서 3 패밀리 하우스의 매매 중간 가격은 64만 달러로 전년 59만 달러에 비해 8.5%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직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뉴욕 시내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매물도 충분치 않아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플러싱 일대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교통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인한 티켓 발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백구경찰서가 13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관할 지역에서 총 472장의 교통 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69.8%가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67장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9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치를 비교했을 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13장에서 올해 1,455장으로 20% 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비교해도 2.7% 증가한 총 13,590장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8월 31일까지는 한 달 평균 1,438장의 티켓이 발부됐는데 9월 1일 이후 39일 동안에만 무려 2,088장이 발부됐습니다. 9월 들어 단속이 부쩍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8월 말까지 통계를 기준으로 세부 위반 항목을 살펴보면 신호 위반이 3,9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벨트 미착용이 1,621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981건, 과도한 유리창 틴트가 682건, 보행자 미보호 641건 순이었습니다. 주차 위반 티켓 발부도 급증했습니다. 백구경찰서 관계자는 플러싱 일대 교통사고가 늘면서 교통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재외 국민을 위한 특별 자수기관과 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간편한 조사 절차로 기소 중지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자수 대상 범죄는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등이 해당되며 고소 취소나 합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간이조사 등 특칙도 가능합니다. 특별 자수 접수는 LA 총영사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기 신청서 양식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다음 달부터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기소 중지 재외 국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객 몰래 가짜 계좌 개설로 논란을 일으킨 웰스파고 은행의 존 스텀프 CEO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스텀프 CEO의 사임이 결정됐으며 최고 운영 책임자인 팀 슬론이 CEO 자리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행 측은 웰스파고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텀프 CEO는 최근 웰스파고의 유령 계좌 스캔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며 큰 비난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연방의회 청문회에도 출석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웰스파고 이사회는 유령 계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존 스텀프 CEO에게 지급했던 스톡옵션 4,100만 달러를 몰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뉴욕 시내 한 복판에 인간 쓰레기통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생길 때마다 비닐로 만든 외투에 담아 몸에 매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거리에 시선을 잡아끄는 한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린 투명 비닐 외투를 입고 있는데 그 안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컵부터 광고 전단이나 빨대 하나까지 고스란히 비닐 옷으로 들어갑니다. I'm here in New York City and I'm going to do a little experiment. For the next 30 days, I'm going to wear every single piece of trash I create.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지 몸소 보여주기 위해 인간 쓰레기통을 자처한 겁니다. 미국인 한 명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는 평균 2kg. 한 달을 다 채우면 외투의 무게가 60kg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hy am I doing this? Because trash is out of sight, out of mind. Most of us throw it in the garbage can and we never think about it again. 사실 그린필드 씨는 오래전부터 최소한의 쓰레기를 만드는 간소한 생활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도심 주택가 틈 사이에 자리한 그의 집은 고작 1.4평. 작은 마당에는 텃밭과 빗물을 모으는 공간을 마련했고 재래식 화장실의 배설물은 퇴비로 씁니다. You'll also probably have noticed by now that I don't actually have a shower here. I learned that you don't need to shower every day. 몸소 실천하는 그의 환경보호 캠페인은 매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인간 쓰레기통 실험은 뉴욕 시민들에게 어떤 자극을 줄지 기대됩니다. 영국에는 쓰레기로 만든 뗏목이 등장했습니다. 뗏목의 주인은 30살 리지 씨. 암을 이겨낸 뒤 전국의 운하를 따라 노를 젓는 모험에 도전했다가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들을 보고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이 끝날 때쯤 모아진 플라스틱 병은 1,800여 개, 비닐봉투는 850여 개에 달하는 등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모였습니다. So I took on this challenge of building the raft really because I wanted to highlight the amount of plastic rubbish in our canals and rivers up and down the country. 실제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의 80%가 내륙에서 떠내려오는 것들입니다. 리즈 씨의 쓰레기 뗏목은 무심코 버린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쓰레기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한 성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연방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필리핀 주재 대사로 공식 부임하게 됐습니다. 미주 한인 최초로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성김 대사는 지난달 28일 연방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인준이 승인됨에 따라 필립 골드버그 주 필리핀 미국 대사의 후임으로 부임이 공식화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연이은 폭탄 테러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13일 새벽 1시 30분쯤 뉴저지 오션 카운티에서 또다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네가 타운십 빌리지 드라이브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에서 폭발이 일어나 파편이 10야드나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은 누군가 폭발물을 쓰레기통에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가 퀸즈 한인회 신임 회장에 내정됐습니다. 제26대 회장 후보에 단독 출마한 김 변호사는 10인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 플러싱에 있는 퀸즈 한인회관에서 이사회 총회의 인준을 마지막 단계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인준을 받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퀸즈 한인회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전화요금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911 응급신고 시스템 지원 수수료 대부분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부과된 전화요금 911 수수료 의무 부과는 91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용도입니다. 하지만 수입 총액 13억 7천만 달러의 15%만이 제 목적에 맞게 쓰였고 대부분은 다른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차세대 911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극히 일부분만 사용됐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 50도, 섭씨 10도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지만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중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가겠지만 차차 개이겠습니다. 화요일은 기온이 다소 오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